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들어갔는데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의자가 사람의 진짜 피부로 감싸져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식탁 위에는 사람의 두개골로 만든 국그릇이 놓여 있고 전등갓은 사람의 얼굴 가죽으로 덮여 있으며 냉장고를 열었더니 신선하게 보관된 사람의 장기와 심장이 쏟아져 나온다면 영화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1957년 미국 위스콘신주 한 평범한 시골 마을의 농가에서 실제로 발견된 현실이었습니다. 영화 사이코의 노먼 베이츠,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마의 레더페이스, 양들의 침묵의 버팔로 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유명 스릴러 영화 속 살인마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괴물들의 시초가 된 단 한 명의 실존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시체를 도살하고 그 피부로 옷과 가구를 만들었던 사상 최악의 시체 성애자이자 연쇄살인마.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악마라는 단어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깊고 어두운 광기, 에드 게인입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시작은 에드 게인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1906년 미국 위스콘신주, 에드 게인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극단적인 광신도였던 어머니 오거스타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 오거스타는 범죄 심리학 역사상 가장 독성강한 모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여성을 창녀이자 죄악의 덩어리라고 교육했고 어린 에드와 그의 형에게 매일같이 성경을 읽게 하며 세상을 향한 증오와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순결을 지켜라. 외부 세계는 악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를 사랑하는 건 오직 나와 하나님뿐이다. 어머니는 두 아들이 외부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도록 외딴 시골 농장으로 이사를 갔고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어린 에드 게인에게 어머니 오거스타는 단순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신이자 우주였고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의 이상행동에 반발하던 형마저 의문의 화재 사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훗날 정황상 에드가 형을 살해했다는 추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기도 했죠. 결국 농장에는 에드와 어머니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에드의 유일한 세계이자 신이었던 어머니 오거스타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은 39세였던 에드 게인의 정신이 완전히 붕괴하는 결정적인 시발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자 에드 게인은 극심한 고립감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는 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방을 마치 성지처럼 봉인하고 단 한 번도 청소하거나 손대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신은 아주 작은 단칸방에 구겨져 살면서 말이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에드는 마침내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다시 살려낼 수 없다면 어머니와 똑같은 육체를 만들면 된다. 그는 밤마다 랜턴과 삽을 들고 마을 인근의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간 묻힌 중년 여성들의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에드 게인은 수십 차례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훼손하고 피부와 장기, 뼈를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는 부패해가는 여성의 피부를 조심스럽게 벗겨내 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를 이용해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공예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벗겨낸 여성의 얼굴 가죽으로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자신의 얼굴에 쓰고 가슴 피부로 만든 흉갑을 입은 채 밤마다 달빛 아래서 춤을 췄습니다. 자신이 어머니 자체가 된 듯한 환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수년간 이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에드 게인을 그저 착하지만 약간 어리숙하고 외로운 시골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덤에서 파낸 시체만으로는 그의 광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1954년 마을의 한 주점 주인이었던 중년 여성 메리 호건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57년 11월 잡화점을 운영하던 버니스 워든이라는 여성이 또다시 감쪽같이 증발합니다. 가게 바닥에는 피자국이 남아있었고 장부에는 마지막으로 물건을 사간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에드 게인. 경찰은 반지 참고인 조사를 위해 에드 게인의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집안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창고로 들어간 경찰관은 그곳에서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최악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천장에 갈고리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시신, 머리가 잘려나가고 마치 도살장의 돼지처럼 배가 갈라진 버니스 워든의 시체였습니다. 놀란 경찰들이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하자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집안 전체가 사람의 신체 부위로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피부로 씌운 의자 커버와 전등갓, 두개골로 만든 국그릇, 입술로 만든 창문 블라인드 줄,
인간의 얼굴 가죽으로 만든 9개의 백걸이 가면, 그리고 여성의 가슴 피부로 만든 옷까지 경찰조차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지옥도가 그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체포된 에드게인은 너무나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여성들의 피부를 모아 옷을 만들었다고 말이죠. 사건이 공개되자 전 미국은 거대한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확인된 직접 살인은 2건이었지만 그의 집에서 발견된 신체 부위는 최소 10명이 넘는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드게인은 교도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심각한 조현병 판정을 받았고 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인정되어 정신병원에 영구 수감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에드게인은 뜻밖에도 아주 순종적이고 예의 바른 환자였습니다. 1984년 78세의 나이로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조용히 삶을 마감했죠. 그러나 에드게인이 남긴 공포의 유산은 그가 죽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긋난 모성애와 억압, 그리고 극단적인 외로움이 만들어낸 괴물. 그는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던진 인간이 어디까지 기괴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현대 대중문화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